여기 조선인으로 태어났지만 진심으로 일본인이 되고 싶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때는 1910년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시기였다. 일본 제국이 아시아를 제패할 정도로 강대국이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미래를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인이 되어 출세하고 말겠다. 이 청년은 당시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용산역에서 영무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1년 후 아니 여기서 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계속 막내 생활만 하다니 너무 힘들다. 저기 역장님, 왜? 저 일한 지 1년 넘었는데 승진은 언제 하나요? 자리가 비어야 승진을 하지. 자리 없으니까 기다려라. 그러자 청년은 말했어. 아니 저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도 벌써 평사원에서 대리주임 다 승진했는데요. 야, 너는 조선인이잖아. 네. 뭐라고요? 빠가야로 태생이 조센징인 놈한테 줄 자리 아니니까 닥치고 기다리라고 칩쇼. 청년은 난생 처음 겪는 차별에 당황했고 곧 분노로 바뀌었어. 그 분노는 곧 자기 비하로 이어졌다. 그래 맞아. 조선 땅에서만 자라서 속까지 일본인이 되지 못한 내 탓이 크다. 이렇게 된 이상 일본으로 간다. 이 청년은 조선을 떠나서 오사카에서 기노시타, 쇼조란 일본 이름으로 막노동판과 장사꾼, 각종 허드렛 일을 다 하기 시작했어.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일본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이빠이 행복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는데 히로히토 천황이 교토에서 즉위식을 한다는 기사를 보게 된 청년. 와씨, 천황폐하께서 바로 옆 교토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시다니. 한국 시민이 될 내가 빠질 수야 없지. 하며 교토로 출발한 청년은 그저 일왕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순수한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지. 1928년 11월 일본 교토. 와 드디어 너무 기쁜 우리 천황님의 즉위식을 보겠다. 매우 들떠있는 청년을 한 순사가 불러 세웠어. 너희 오마에 이쪽으로 와라. 누구요? 저요? 그 문이다. 모든 소지품을 다 꺼내. 청년은 모든 소지품을 꺼내놓았어. 니 꼬래. 직쇼이의 조세노 편지 아니냐? 그게 왜요? 당장 이 자를 체포해라. 조세지이 무슨 이유로 천황폐하의 즉위식에 온 것이냐? 너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군. 아니요 나는 그저 천황폐하를 뵙고 싶은 마음에. 닥쳐라 빠가야로 조센지. 문제의 편지에는 별 내용도 없었고 그냥 한글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청년은 교토 구치소에 11일 동안 수감되었다. 시발 내가 내 돈 내 시간 써가면서 깜빵 철창 구경하려고 교토에 왔단 말인가. 그토록 한국 시민이 되고 싶어서 일본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일본에서 살아도 조선피가 흐르는 내 태생이 내 발목을 잡는구나. 도대체 언제까지 조선인 신분을 숨기고 일본인 행세를 하며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내 조선 이름을 감추고 창씨개명 이름을 써야 되냔 말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차별을 받으며 평생을 살 바에 나는 그냥 조선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것이다. 일본에 계속되는 차별에 멘붕이 온 청년은 마침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1931년 1월 상하이에 도착하게 된다. 계십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맞습니까? 뭐야? 당신 누구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오다가 안공근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물어물어 내 힘들게 여기까지 왔소. 내 기니 이곳 수장과 할 말이 있으니 들여보내 주시오. 안공근은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다. 당신 어째서 말투가 꼭 쪽발이 같은 말투를 쓰는 거요? 일본 순사 아냐? 아 아니요. 그건 내가 일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소. 어떻게 안공근 동지 이름을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나 드리지 않소. 시간도 늦었으니 다음에 찾아오시오. 이렇게 축객령을 내리지만 아니 돼요. 나는 당장 여기 수장을 만나야겠소. 그때 나타난 수장. 왜 이리 소란스럽소? 김구 동지, 수상해 보이는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가정부 수장이요? 여기서 가정부란 가짜 정부라는 뜻으로 일본인이 임시정부를 비하한 용어였다. 누가 봐도 일본인스러운 말투와 행동 그리고 이런 표현 때문에 일본에서 온 첩자로 의심받은 것이었다. 이놈 가정부라니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임시정부 수장은 아니지만 주요 보직을 맡고 있어. 근데 이 외진국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 한 몸바치려 합니다. 부디 절 받아주십시오. 허나 지금은 동지들이 말한 대로 시간이 늦었고 근처 여관에 묵으시오. 그럼 내 빠른 시일 내로 찾아가도록 하겠어. 고맙습니다.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년은 기부하며 여관으로 떠났다. 김구 동지, 저 자는 생김새도 행동거지도 영락없는 일본인입니다.
분명히 첩자일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저 청년의 말투는 일본인스럽더라도 그 속내는 진솔해서 내 한번 확인해보려. 청년은 근처 여관에서 머물며 기다렸고 김구는 주변 동지들의 만류에도 청년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다. 어느 날 김구는 본심을 떠보기 위해 술을 들고 여관에 찾아갔는데 동지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적당히 술도 먹었고 분위기도 취기도 무르익었던 청년은 당연히 일본의 수장인 히로히토 일왕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게 예전에는 좋아하던 천황이 이제는 죽여야 할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되어 있었다. 허허, 하나 어디 쉬운 일이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 실행에 옮기기 어려우니 말이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일왕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일왕이 하야마 황실별장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경 간 적이 있어. 그때 일왕이 내 바로 코앞을 지나갔는데 내게 무기가 있었다면 큰일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김구는 청년의 취중진담에 감탄하였고 청년의 배짱과 신념의 비범함을 느끼고 암살 계획을 세우기로 한다. 며칠 후 1942년 1월 8일 일왕이 도쿄에서 열병식에 참가한다는 첩보가 있어. 이 시기를 노려 일왕을 함살하려 하오. 그러기 위해 동지는 일본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일본인인 척 행동하고 다녀야겠어. 그거야 제 전문 아닙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신분을 숨기며 지내는 일은 아주 고단할 것이오. 그래도 괜찮겠어.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난 지난 31년간 모든 쾌락은 대강 맛보았습니다. 이제 영원한 쾌락을 위해 독립사업에 헌신할 각오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 동지를 한인애국단에 정식으로 가입시켜주겠어. 대전인이 기념사진을 남기도록 합시다. 선생님, 나는 영원한 쾌락을 바라며 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 걱정일랑 마시고 둘 다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읍시다. 청년은 상하이에서 1년간 임시정부에서 일본 첩자라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인 행세를 하며 임시정부 신분을 숨기고 다녔다. 1931년 1월에 상하이에 도착해서 12월이 돼서야 김구의 신뢰를 얻은 청년은 일왕 암살을 위해 다시 도쿄로 떠나게 된다. 1942년 1월 8일 도쿄. 쇼와덴노 일왕은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걸 지켜보던 청년은 품 안에서 수류탄을 꺼내 일왕의 마차를 향해 던졌다. 당시 사용한 수류탄이 마미 수류탄이었는데 투척거리가 멀고 불발탄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마차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쾅하는 폭발음에 마차를 끌던 말과 관료 2명이 피격당하였고 그저 부상으로 끝났다. 왜냐하면 이 수류탄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폭발력이 상당히 낮은 위력의 수류탄이었던 것이었다. 그래도 주변은 상당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정신없이 도망치거나 바닥에 엎드리고 있었다. 잡아라, 폭탄을 던진 범인을 잡아라. 하며 덜덜 떨고 있던 일본인을 붙잡았다. 이놈이 수상하다. 이놈이 바로 범인이다. 하며 매우 때리기 시작했어. 이보시오, 경찰 양반. 범인은 나요. 그러니 무고한 사람은 그만 때리시오. 에? 나니? 내가 폭탄을 던졌소. 도망치지 않을 테니 나를 잡으시오. 자신의 눈앞에서 애꿎은 사람이 잡혀가게 생기자 청년은 의거 후 자결하기 위해 남겨둔 수류탄을 순사에게 건넨 뒤 자수한다. 현장에서 체포된 청년은 취조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지 8개월이 지난 1932년 9월 20일 도쿄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0월 10일 이치가야 경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한다. 조선인으로 태어나 일본인이 되고 싶었지만 일본의 차별에 회의감을 느껴 조선의 독립에 몸담은 이 청년의 한국 이름은 이렇게 부른다. 이봉창,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대통령장 수훈자.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 선서인 이봉창 선생님이 내게 돈을 쥐어줄 때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나 같은 놈을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내어주시고 내가 이 돈을 떼어 먹어도 선생님께선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이런 신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요 또 마지막입니다. 백범일지 중 이봉창이 상하이를 떠나기 전 이라 기록되어 있다. 조선인으로 태어나 그토록 일본인이 되고 싶었던
청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된다.